도나도나 머니 돈나 돈나들의 돈 이야기 하는 돈나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은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네,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매주 이 시간마다 돈에 대한 얘기를 해드리면서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받고 있어요. 그 질문이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로 오늘 또 주제를 잡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롱텀 케어예요. 그러니까 이제 롱텀 케어의 데피니션을 먼저 좀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롱텀 케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첫째로 그 구분을 해서 알아야 될 거는 일반 헬스 인슈런스에서 뭐를 해주고 그러면 롱텀 케어에서 해주는 건 뭐냐? 왜 이걸 구분이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반 우리가 메디컬 인슈런스로 하는 거는 우리가 뭐 다치거나 아프거나 그랬을 때 뭐 약을 먹거나 수술을 받거나 이래서 나아질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액큐트 케어라고 그러기도 많이 하잖아요. 나아질 수 있는 전제하에서 닥터가 뭐 프리스크라이브를 하든지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 롱텀 케어를 그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 제가 항상 이제 예를 드는 게 아침에 일어나서예요. 아침에 베드에서 일어나서 제일 먼저 가는 데가 화장실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잖아요? 걸어서 걷는 거. 걸어서 가서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요. 볼일을 봐야죠. 자기가 혼자 화장실 스스로 가는 거. 그 다음에 뭐 해요? 샤워. 혼자 샤워하고 혹은 데드하는 거. 그러니까 목욕을 하는 거. 그 다음에 샤워하고 난 다음에 옷을 입어요. 옷 입어야죠. 그래서 혼자 옷 입기. 또 그 다음에 밥 먹어야죠. 혼자 밥 먹기. 그 5개에다가 마지막 하나는 용변을 조절하는 거예요. 용변이 조절이 안 되는 거. 뭐 소변, 대변 다 이렇게 해서 그거 6가지 중에서 2가지를 스스로 못하게 되면 롱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딱 생기는 거예요. 그렇거나 혹은 치매에 걸린다거나 알츠하이머는 이거는 2가지를 충족하지 않아도 하나로 그냥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닥터의 이밸루에이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롱텀 케어가 이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롱텀 케어라는 게 있다. 그럼 오바마 케어라든가 아니면 메디케어에서 해주는 게 아니다. 이거를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뭔가 어떤 플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대부분의 플랜은 보험회사가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거나 보험회사에서 갖고 있거나 아니면 뭐 인컴이 굉장히 낮고 재산이 없거나 그러면 뭐 메디케이드라는 또 사용할 수도 있고, 물론 보험인데 그거는 보험회사가 그걸 매니저하는 게 아니라 주정부에서 네. 네, 그래서 조금 다를 수가 있지만 어찌 됐건 보험에서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롱텀 케어는 개인이 드는 거죠. 그렇죠. 또는 그룹으로 들 수도 있어요. 회사에서? 회사에서 들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케이스는 많지 않고 개인이 드는 경우가 많죠. 이게 라이프 인슈런스를 신청할 때의 그 심사 기준하고 롱텀 케어를 들 때 심사 기준하고 다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라이프 인슈런스는 어떤 사람이 심장에 좀 문제가 있다. 심장에 약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망의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심장마비. 그렇죠. 근데 롱텀 케어를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심장이 나쁘면 뭐 그냥 빨리 죽는구나. 사망은 먼저 할 수 있으나 롱텀 케어에는 별로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냉정한 보험회사 같으니라고. 텍스트를 봤을 때 허리가 좀 아파. 정말 많이 아파서 카이로프랙터에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이거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그러나 케어가 필요해요. 그러나 케어가 필요해. 그러니까 해결을 그러면은 롱텀 케어를 따로 들고 라이프 인슈런스에다 얹어 드는 거 2가지 상품 중에서 언니는 뭘 추천을 해요? 제 선택은 사실은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면 역시 하이브리드를 하는 게 결국은 더 이익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것 같아요. 손해보는 게 없으니까. 사람은 언제나 한 번씩 죽으니까 누구나 다 한 번씩. 그러니까 롱텀 케어는 안 쓸 수도 있잖아요. 안 쓸 수도 있는데 생명보험으로는 반드시 쓰거든. 그러니까 보험을 갖고 있는 한은 이렇게든 저렇게든 한 번은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롱텀 케어만 갖고 있을 때는 롱텀 케어가 아니면 없어지는 거지. 그럼 지금 롱텀 케어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어. 그러면 자녀가 없으신 분은 그럼 롱텀 케어만
갖겠다. 그러면 그게 더 나을 수 아, 누구한테 그 생명보험을 볼 필요 없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없어지잖아,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결국은 어. 그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제 그거거든요. 아, 매니금 별로 안 나. 별로 많이 안 난다는 게 생명보험이 하이브리드 된 거가 조금 더 든다는 뜻인가요? 근데 보통 이제 그 하이브리드로 되는 라이프 인슈런스 앤 롱텀 케어 이렇게 팔리스는 거기 보면은 캐시밸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죠? 라이프 인슈런스도 나갈 수도 있고 롱텀 케어로 쓸 수도 있고 정말 마지막까지 뭐 필요 없다. 그러면 캐시 찾아서 근데 언니 좋을 줄 알아. 우리가 보통 롱텀 케어라고 얘기하면 어느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될까 하는 어떤 금액이 있을까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대단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치. 적당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치. 근데 솔직히 생각하면 지금 스타트가 한 50만 불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요즘에는 생각이 돼요. 그전에는 한 30만 불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그냥 지금 월스 케이스로 생각했을 때 널스홈을 간다고 내가 치매가 걸렸어. 언제 널스홈을 가야 돼요. 근데 만 불로 잡아도 오케이. 1년이면 12만 원 아니에요. 4년이면 50만 불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심각하게 플래닝을 한다 그러면 5년 정도는 받을 거를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플래닝이 들어가야 옛날에 30만 불이었다고 해도 만약에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들어놓은 사람이라면 내는 돈도 많아지지만 베네핏도 같이 올라가니까 그쵸. 큰 걱정이 없는데 이걸 딱 맞춰놓은 사람들은 그만큼을 받쳐줄 뭔가를 또 만들어놔야 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0만 불 롱텀 있고 그 거기에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는 50만 불인 건데 그러면은 30만 불을 만에 하나 내가 다 썼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이프 인슈런스 20만 불만 남는 거죠? 남지만 그게 이제 그 가면서 자라나겠지. 자라나? 다시? 디펜스 팔리스에 따라서 어떤 팔리스냐에 따라서 잘하기도 하고 스테이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제가 그 최근에 한번 그 친구 팔리스를 한번 리뷰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 팔리스 안에 롱텀 케어 라이더를 얘기하는 그 단어 자체가 롱텀 케어 이렇게 안 써 있더라고요. 크로닉 디지즈인가? 크로닉 디지즈 크로닉 케어 베네핏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뭐 인핸스드 케어 베네핏이라든지 그래서 팔레스를 정말로 찬찬히 읽어봐야만 이게 바로 롱텀 케어 베네핏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방법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 이제 라이프 인슈런스 컴퍼니마다 상품들이 다 다른데 이게 이제 목돈으로 갖다가 콱 넣어놓고 거기에서 어떤 베네핏을 중점적으로 인슈런스를 드느냐. 목돈 10만 불을 갖다가 넣었다. 근데 나는 맥시멈으로 롱텀 케어를 받고 싶다. 이제 이럴 경우에 제가 이제 55살 난 사람을 내보니까 immediately 롱텀 케어는 30만 불이 잡혀요. 그리고 이제 얘가 막 자라서 70살쯤 되니까 이게 50만 불로 돼. unfortunate하게 내가 돌아가셨어. 이렇게 되면 데스 베네핏은 처음에는 14만 불이 잡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컴퍼니마다 다 다르지만 롱텀 케어 베네핏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이게 옵션을 쓴 거예요. 그러나 손해는 안 보게. 데스 베네핏으로 넣은 나가게. 원금은 찾게 해주고 보장은 해주는 거지. 원금보다 더 나가지. 데스 베네핏으로 나간대. 그러니까 어뉴이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이제 리타이어 하시면서 비즈니스를 파는 시점이 됐을 때 그 판 비즈니스를 가지고 그 돈을 목돈을 어느 정도 어뉴이티에 넣어놓으시면 한 달에 뭐 500불이든 1000불이든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를 해놓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할 때 거기서 한 10만 불 떼어서 이렇게 넣어놓으면 그러면 걱정할 게 없겠네. 그러니까 또 이제 한편으로는. 만약에 어떤 분이 이제 10만 불을 나 이거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고 이거는 그냥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롱텀 케어도 필요하네.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러면 괜찮은 프로덕트죠. 근데 이것도 건강검진은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심플리파이드 언더라이팅이라고 그러는데요. 라이프 인슈런스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자세하게 안 하고 무슨 약을 먹나. 그리고
기억력 테스트 정도까지 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닥터한테 이제 attending physician statement 그래갖고 APS 이러거든요. 그걸 보내서 혹시 뭐 이분이 다른 무슨 없는지. 예, 롱텀케어에서 롱텀케어 컴퍼니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울증, 디프레션. 디프레션, 그거 하고 허리 아픈 거. 롱텀 케어가 허리 잘 아픈 안 거. 들어줘요. 허리가 아파서 허리 수술을 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좀 몇 년 기다려야 돼요. 많은 분들께서 내가 좀 젊었을 때 알았었더라면 하고 늦은 후회를 하세요. 근데 또 젊은 사람들은 내가 저기에 늘 돈이 어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 분명히 합의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텀라이프 인슈런스에다가도 롱텀 케어를 얹어서 들 수 있으니까 젊은 분들 사실 뭐 100불이 안 되는 돈으로도 충분히 커버될 수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담 받아보시고 롱텀 케어에 대해서는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떤가? 저처럼 이렇게 많은 어르신을 매일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가장 필요한 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머니돈나는 저희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나님들의 이익을 위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나 열심히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